맞춤법 띄어쓰기 틀리면 감점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답은 뭘까요? 일단 감점 들어간다고. 떨어집니다. 예. 그런 유의사항 몇 가지만 주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조차 챙기지 않다니 하는 게 입학 담당관, 서류를 읽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뭐 꼭 떨어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진대사 신동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동섭입니다. 서울과학고의 그 자기소개서를 봤더니 1번은 진로와 연관지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재학교 가려면은 당연히 수학 아니면 과학이잖아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지원 동기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위로 보면 책을 읽고서 동기가 생겼다가 1순위고요. 제일 많아요. 수학과학 분야에서 지원자가 지닌 특기나 잠재력이 있으니까 영재학교 가는 거겠죠. 그래요? 이것을 쓰기 어려우면 지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800자로 써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 2 문항 외에 지원자가 겪은 여러 가지 경험 중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라고 얘기했는데 나눔 배려, 공동체 역량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습 분야는 앞에 두 개가 있어요. 1번 진로, 2번 학습, 3번 공동체 역량. 이렇게 해서 500자 이내로 적으면 되는데 그것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없다면 빨리 지금 특별한 걸 만들어야 돼요. 보통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재학교 원서를 내면서 자기소개서 쓰더라고요. 사실 중학생 중에 공부한다고 앉아있다 보면 특별하게 어떤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맞습니다. 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들에서 활동한 것도 있고 취미 활동한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영재학교급쯤 되면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때는 노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공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나 머리 아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해소가 되면 바로 또 공부로 돌아오는 이런 학생이어야지 됩니다. 세종과학고는 서울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입니다. 1, 2, 3, 4번이 있고요. 5번도 있어요. 5번이 독서입니다. 1번은 중학교 때 진로 탐색 활동을 쓰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과학고도 역시 이공계 쪽이니까 되게 이제 순수 과학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수학 과학을 하고 아니면 공대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했으면 어떻게 됐냐면 뭔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진로 탐색 활동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대학 홈페이지를 보고 알아봤어요 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진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가 필요하고 그 경로 중에 내가 뭔가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지원자가 과학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 요즘 탐구는 학교에서 하니까 이걸 어려워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과학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되게 그 영재원을 다니잖아요. 교육청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하는 그런 영재원 다니면서 뭔가 탐구 활동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성찰,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것까지 평소에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중학교 때 한 것들 쓰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쓰는 건 아니고요. 한 번은 수학 분야에서 한 얘기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건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쓰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부모님 눈으로 보세요. 착한 애는요. 자기가 착한지 잘 몰라요. 그다음에 외고 중에서 대외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번 자기주도 학습 영역, 꿈과 끼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성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자기주도 학습 얘기죠.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외고의 특성과 연계해서 대외고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뭐냐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까지 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할 건지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졸업 후에 진로에서 대학을 어떻게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쓰라는 거죠. 공동체 역량을 쓰세요. 이것도 역시 경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사고 중에 자기소개서 띄워놓는데 보니까 보인고등학교가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1단계에서 일단 뽑기를 하고 뽑기에서 면접 대상자가 선출이 되면 거기서 면접 대상자를 제출을 하는데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 끼, 인성 똑같네. 외고랑 그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유의사항, 나 공부 잘하거든 네. 하고 자랑하는데 어떤 사례를 들면 좋을까인데 네. 개념 원리를 잘 알고 탐구를 하고 발표를 잘한다. 내가 지원한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뭐 사랑 고백을 하려면 뭐 알아야지 하는 거지,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사랑해요 그럴 수 없지 않냐.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유의사항 두 번째,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깊은 관심, 공부하고 싶은 절실함이 드러나야 한다. 그게 이제 학업 태도와 관련돼 있어요. 그다음에 진로 관련 사항을 쓸 때는 구체적인 체험을 포함해서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었죠. 구체적인 진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 탐색만 하면 안 되고 체험을 해라. 가급적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해라. 글을 다 써놓고 나서 보면 아,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선언적인 말이 있으면 맨 앞으로 빼는 게 좋다. 아, 첫 문장을 읽어보면 아,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싶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매력적인 도입인 거죠. 많이 하는 질문이 문어체로 써야 됩니다. 구어체로 대화하듯이 쓰면 안 되고요. 평어로 쓰면 안 되냐는데 평어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근데 자기소개서는 대개 경어로 씁니다. 어법에 맞는 문장이 중요한데 어법에 맞는 문장은 특히 주술관계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적절한 그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면 감점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답은 뭘까요? 일단 감점 들어간다고. 떨어집니다. 그런 유의사항 몇 가지만 주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조차 챙기지 않다니 하는 게 입학 담당관, 서류를 읽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뭐 꼭 떨어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면접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은 면접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서류에 써 있는 사실을 진짜 사실인지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면접. 그 다음에 문제풀이 면접. 과학고 2단계는 문제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풀이 면접을 하고 그다음 가상 상황. 만약에 이렇다면 너는 어떻게 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어떤 학생이 외고에 지원을 했어요? 장래희망이 외교관이래요. 만약에 네가 외교관이 된다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나라가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 두 나라를 두고 회의를 한다면 너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질문은 어렵고 어떤 질문은 쉽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면 된다는 거죠. 서류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드는데 학생부에 무슨 항목이 고등학교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자기소개서를 보고 예상되는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본다는 거죠. 답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없는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써서 외워봐야 질문은 그 질문 그대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경직되게 되니까 답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평가 주안점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예상 질문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답변할 때는 사례를 들어라. 그 생활 경험이나 독서에서 얻은 사례 등을 정리해두고 사례를 들어두면 좋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 앞에서 하루에 오늘 내가 배운 것 한 2분 설명해보기 녹화하고 그래서 다시 녹화한 것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전달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지 매일매일 10분 정도 시간을 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면접 연습하면 그냥 보고 잘했어가 그치면 됩니다. 평을 해주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관계만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은 한 달 이내에 엄청 좋아져요. 10번만 하면 벌써 프로가 되고요. 한 달 정도 하면 이미 도사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을 내서 꾸준히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잘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하자. 들어갈 때 인사도 좀 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면접관이 인상을 쓰고 있어도 면접을 보는 사람은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맞다. 말을 또박또박하고 분명하게 해야지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국어책 읽듯이 연습을 매일매일 좀 해야 돼요. 뉴스캐스터가 말하듯이 그렇게 바른 자세로 몸을 흔들지 않고 눈동자 굴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 특히 입술로만 말하면 부정적이에요. 잘 전달도 안 되거든요. 크게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대기실에서 긴장하지 말자는 항목인데요. 어쨌든 지원할 때는 충분히 자신이 있었잖아요. 나 붙을 거야 라고 지원하는 것처럼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주변 친구들이 뭐 수다도 떨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친구들도 다들 긴장하고 있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긴장감을 떨쳐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긴장감을 떨쳐내는 연습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호흡을 한다. 자기를 이렇게 껴안아요. 나비포옹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인데 평소에 해야지 긴장할 때도 하게 돼요. 면접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꼬이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시 할 때는 다시 심호흡 한번 하고 한 박자 쉬고 면접 연습 시키다 보면 아이가 말이 꼬여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 뒤에 있는 말을 딱 하나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고 막 울어요, 앉아서.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애는 울렁증이 있어요. 그러면 좀 곤란하죠. 만약에 문제풀이 면접이 있다면 문제는 당연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래야 변별이 되고 그 문제 어떻게 접근하나 봐야 되는데 답을 못 냈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푼 학생은 면접 전체 본 학생 중에 10%도 안 되고 합격자 중에 2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보고 이 학생은 아 이렇게 풀려고 문제풀이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를 보기 위한 거지 답을 구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당황하지 말고 위기에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묻는 말과 관련 없는 엉뚱한 얘기하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아요. 질문을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이걸 질문하신 거죠?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로 답하면 안 돼요.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 됐어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말해도 됩니다. 그게 보통 2분 정도거든요. 면접관이 됐어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잘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충분히 내 의도와 내 실력을 알아들었다는 뜻이구나 하고 안심해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